자, 저번 시간에는 효소에 대한 일반적인 얘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추가된 동영상에서는 이제 오늘 배운 것에 대해서 얘기를 그것도 이제 좀 들어가 있었는데요. 그 얘기를 이제 보시게 되면은 먼저 효소의 일반적인 사항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도 해요. 효소에 있어서. 자, 제일 첫 번째, 효소는 활성화 에너지를 저하시킴으로써 화학 반응 속도를 높인다. 이것은 이미 이전에 굉장히 강조를 하였습니다. 자, 그다음에 추가된 동영상에 이런 얘기 나오죠. 기질의 특이성이 있다. 효소 반응에 대해서 영향을 미치는 인자가 있는데 최적 pH, 기질의 농도의 영향, 효소의 농도와 반응 생성물의 영향, 저해제와 활성제가 있고, 그다음에 효소를 활성 단위로 정량할 수 있고 단순 단백질과 복합 단백질의 성질을 갖고 있다. 이 네 번째, 다섯 번째는 뭐 그다지 중요하지는 않지만 1번, 2번, 3번은 매우 효소에 있어서 효소를 이해를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자, 효소는 기질하고 달라붙는다고 얘기를 했어요. 즉, 얘가 공격한다는 얘기라고 생각을 하세요. 공격한다. 좀 이렇게. 그래서 기질이 달라붙는데 이 어떤 A라고 하는 효소가 A라는 기질을 달라붙으면 B라고 하는 기질이 또 있어도 절대로 얘를 공격하지 않는다. 자기한테만 달라붙는 기질이 있다 이거죠. 그것이 바로 기질 특이성이에요. 기질은 영어로 뭐라 그래요? 서브스트레이트라고 합니다. 그죠? 그래서 효소는 자신만의 서브스트레이트를 갖고 있다. 이것이 기질 특이성. 자, 세 번째는 효소 반응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가 있는데 최적 pH와 최적 온도가 있다.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효소 A가 있으면 얘는 50도에서 그다음 pH가 5.5에서 작용한다 그러면은 딱 여기에서 제일 최대의 그러한 효소의 역할을 수행을 하고 pH가 멀어지거나 그렇게 되면 점점 떨어지는 거죠. 이렇게 활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높은 지점에서 제 자신의 역할을 많이 수행을 한다. 이것을 갖다가 활성이 높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활성이 높다. 입에 달고 있어야 됩니다. 그럼 효소의 활성이 높으려면 최적의 pH와 최적의 온도가 작용해야지 얘가 활성이 높고 얘가 자신만의 기질에 달라붙어서 역할을 수행을 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 서브스트레이트, 자기가 공격해야 될 서브스트레이트의 농도가 어느 정도 있지 않으면 얘가 활성을 나타내지 않습니다. 그죠? 그리고 효소 농도도 당연히, 그러니까 서브스트레이트가 있고, 서브스트레이트도 충분히 있어야 되고, 엔자임도 농도가 충분히 있어야 된다. 이건 너무 당연한 얘기잖아요. 그죠? 효소의 농도. 그리고 또한 얘가 작용해서 프로덕트, 프로덕트가 생성물이죠. 생성물. 다시 한번 여기다 적을까요? 엔자임과 서브스트레이트가 만나서 프로덕트가 나오는데 이 프로덕트, 서브스트레이트, 엔자임 모두 다 농도가 충분히 있어야지 이쪽으로 잘 흘러간다는 얘기죠. 자, 그런데 얘네들을 방해하는 그런 얘들이 있는데 그것이 저해제예요. 저해제를 인히비터라고 얘기하고 얘를 I라고 표시합시다. 얘네들은 못 만나게 얘를 갖다 자꾸 잡아 끈다든가 얘들 대신 끈다든가 이런 식으로 하면서 반향을 자꾸 못 가도록 막아주는 것이 저해제입니다. 이렇게 여기 세 개는 저번 동영상에서도 나온 얘기고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기질은 이렇게 효소와 기질이 만나서 자기만의 기질이 있는데 그 이유는 이 액티브 사이트라고 합니다. 이것을 갖다가 효소의 기질을 받아들이는 그러한 입체적인 모양을 갖다가 액티브 사이트 아니면 활성 부위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 받아들이는데 따라서 여기에 맞는 그런 모양인 것이 그 딱 그 기질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어, 여기 엔자임이라고 하고 이거 서브스트레이트 그러면 엔자임하고 서브스트레이트가 지금 붙어 있는 이러한 상황을 갖다가 복합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떨어지면은 이렇게 서브스트레이트가 둘로 갈라져 버렸죠. 그러면 이것을 갖다 프로덕트라고 얘기합시다. 그러면 이거 다시 한번 그려볼까요? 그러면 E하고 S가 만나서 그 다음에 이 S 복합체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 엔자임하고 프로덕트가 나온 거죠. 서브스트레이트 사라져 버렸죠. 자, 가끔 가다가 얘네들이 역반향으로도 진행이 됩니다. 네. 자, 기질의 특이성 결국 입체적으로 서로 어, 열쇠와 자물쇠 열쇠와 자물쇠 모양으로 서로 간에 딱딱 맞아 떨어지지 않으면 반응이 일어나지가 않기 때문이. 자, 효소 반응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는 가장 중요한 인자는 온도와 pH이다. 각각의 효소는 그 효소가 가지고 있는 최적 온도와 제일 적합하다는 뜻입니다. 최적 온도와 최적 pH에서 반응이 가장 활발하고 이 값에서 멀어질수록 활성이 감소하게 되고 효소의 안전성이 감소돼서 단백질이 편성된다. 자, 효소는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렇죠? 단백질. 우리 이미 단백질을 배웠어요. 그럼 단백질의 특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얘네들은 플러스하고 마이너스 이러한 이온을 갖다가 모두 다 갖는 양쪽성 이온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pH에 의해서 영향을 받죠. 그래서 pH가 너무나 한쪽으로 기울거나 한쪽으로 기울게 되면은 자기가 원하는 pH가 아닌 경우에는 이 플러스 마이너스의 그런 전화가 바뀌게 되면서 자신의 모습이 원래는 이렇게 되었는데 얘네들이 뭐 이렇게 된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모양이 뒤틀려지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온도도 마찬가지죠. 온도가 높으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변성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예. 다 단백질의 성질 때문에 일어나는 얘기들입니다. 그 다음에 기질의 농도가 커질수록 반응 속도는 빠르지만 일정의 기질 농도 이상에선 반응 속도가 일정하게 된다. 자, 이것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기질의 농도가 높아져도 반응 속도가 벨로시티 속도란 뜻이죠. 속도가 이렇게 올라가다가 이렇게 기울어지게 돼서 어느 정도 반응 속도가 처음에 증가하다가 멈춰지게 되는데 이 값을 최대 반응 속도 V 벨로시티라는 뜻이에요. V max라고 합니다. 그래서 벨로시티. 자, 그다음에 또 얘네들은 저해제라는 것을 갖고 있어서 얘네들을 방해하는 인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인히비터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이 효소를 이용해서 식품업자가 무엇인가를 만들어내려고 그랬었을 때 기질의 농도를 갖다가 어느 정도 이렇게 첨가를 해야지 최대의 속도를 얻을 수가 있을 것인가. 근데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잘못 계산해서 이쪽을 했어.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어차피 넣어줘도 S가 증가를 이렇게 하더라도 속도는 차이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S를 여기다가 넣어주는 것이 낫지. 이렇게 과량의 S를 집어넣어봤자 비용만 많이 들겠죠. 그래서 얘네들의 속도를 그러니까 그 반응 속도, 효소가 프로덕트를 만들어내는 반응 속도를 측정하는 것이 하나의 그 상업적이라든지 산업적이라든지 그런 것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런 것을 연구한 식이 미카엘스 멘텐 식입니다. 그래서 이 미카엘스 멘텐 식은
이렇게 속도를 측정을 하는데 저해제하고도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시기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려운데 이것은 이제 생화학 때 또 자세하게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미카엘리스 멘텐식에 관한 그런 동영상도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한번 그 동영상을 한번 보시도록 하시죠. 네. 자, 오늘 강의는요, 좀 딱딱하고 여러분이 이제 싫어할 수도 있는 강의이긴 하지만 꼭 거쳐야 되는 그런 강의이기 때문에 잘 들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야, 오늘의 이야기는 반응 속도, 효소의 반응 속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속도 그럼 여러분이 약간 이제 두드러기가 나는데 속도는 영어로 velocity라고 얘기를 하죠. velocity. 이건 시간당 얼마나 멀리 갔느냐, 아니면 시간당 얼마나 많이 생산했느냐, 시간당 얼마나 많이 흘렀느냐. 그러니까 시간이 지난 이후의 양과 시간이 지나기 전의 양의 차이. 그것이 뭐 거리일 수도 있고, 뭐 무게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 차이를 시간당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도가 빠르다. 그러면 속도가 바로 이 시간 전에 저기에 있었던 것이 이 시간 이후에는 저기에가 있다. 뭐 이래서 거리 차를 갖다가 시간으로 나눈 것이죠. 속도라고 하는 것은 시간의 함수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네, 시간에 따라서 무엇이 어떻게 변했느냐 이것을 나타내는 것이 속도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기질이 무엇인지 알죠? 네, 서브스트레이트, 효소의 액티브 사이트에 달라붙는 것을 갖다 기질이라고 했죠. 자, 그러면 기질이 높아짐에 따라서 효소가 과연 어떻게 프로덕트를 만들어내느냐, 효소의 활성이 반응 속도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그래프를 나타나게 되면 기질의 농도가 높아짐에 따라서 증가함에 따라서 반응 속도도 증가를 하게 돼요. 네, 기질이 많아지니까 얘도 신나게 반응을 하겠죠. 네, 그래서 반응 속도가 증가하는데 이거 웬걸 어느 정도의 기질의 농도가 도달하게 되면 반응 속도가 거의 멈추게 됩니다. 그래서 최종 반응 속도가 얼마이냐 우리가 알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얘가 천천히 나중에 증가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직선처럼 증가하는 1차 반응이다. 그럼 나중에는 0차 반응에 해당돼요. 그래서 우리는 과연 이 최종의 속도를 Vmax라고 두면 이 맥시멈이라는 뜻이에요. Vmax에 해당되는 속도를 구하기는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Vmax에 반에 해당되는 속도, 2분의 Vmax에 해당되는 속도일 때의 기질의 농도, 이것을 갖다가 Km으로 놓자. 그러면서 이 Km이라고 하는 것은 반응 속도가 Vmax의 2분의 1일 때 기질의 농도이다. 즉 여기서 주어는 뭐예요? Km은 서술어는 뭐예요? 기질의 농도예요. 네, 반응 속도가 아니라 기질의 농도예요. Km은 기질의 농도예요. 자, 이것을 미카엘리스 상수라고 얘기합니다. 미카엘리스 상수. 자, 미카엘리스 상수 어디서 들어본 것 같죠? 생화학에서 나왔어요. 네, 미카엘리스 상수. 미카엘리스 상수는 과연 무엇인가요? 기억나시나요? 자, 미카엘리스 상수는 어떤 상황에서의 V, 즉 반응 속도는 효소의 반응 속도는 Km 플러스 기질의 농도 분의 Vmax 곱하기 기질의 농도다. 자, 이것이 바로 미카엘리스의 식입니다. 미카엘리스 식. 아, 어려워요 라고 생각을 하겠죠. 네, 일단 혹시나 모르니까 이 반응식을 일단은 외워놓으시고 여기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반응 속도를 어떻게 당신이 유도하시오 이런 것은 신경을 안 써도 돼요.
이 반응 속도 V는 Km 플러스 A 분의 Vmax 곱하기 기질의 농도 이것에서 Km에 대해서만 신경을 쓰시면 돼요. 도대체 KM이란 무엇이냐? 자, 이것은 일단 놔두고 V는 Km 플러스 기질의 농도분의 Vmax 곱하기 S다라는 이런 식은 너무 어려워. 뭔가 직선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어려워. 왜냐? 아까 보면 이렇게 1차 이게 곡선으로 나타나다가 점점 0차 반응되는 위에 있는 그래프로 나타나니까 아주 짜증이 나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하겠어요? 예, 무조건 직선화 시키란 말이죠. 직선화 시키는 방법이 없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V와 S로 저렇게 그래프를 나타내면 저렇게 휘어진 곡선으로 나타나는데 이것을 갖다가 이렇게 꼬고 저렇게 꼬아 보니까 아 V와 S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V분의 1과 S분의 1로 나타나면 직선으로 되더란 말이죠. 그래서 그 직선식이 어떻게 되느냐. 자, 위에 있는 V는 Km 플러스 S분의 Vmax 곱하기 S가 어떻게 변하느냐. V분의 1로 놔두게 되면 얘네들이 Vmax분의 Km 곱하기 S분의 1 더하기 Vmax분의 1 이렇게 나오더란 말이죠. 아우 교수님 뭐가 식이 더 복잡해졌잖아요. 무슨 말씀을요. 자 V분의 1이 Y로 놓으면 저것을 갖다가 AX 플러스 B 이와 같이 직선식으로 아주 간단하게 된 걸요. 네. 그러면 저것이 S분의 1이 X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Vmax분의 KM은 기울기가 된 거네. 네, 기울기가 바로 Vmax분의 KM이 됐어요. 그러면 저기 절편에 해당되는 건 뭐예요? 네, 맞아요. Vmax분의 1이에요. 자, 그러면 X축 절편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무엇이냐면요. 마이너스 KM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 이 직선만 구하게 되면 우리가 뭘 다 구할 수 있어. Vmax도 구할 수도 있고 KM 밸류까지도 다 구할 수가 있어요. 아주 머리가 좋아요. 누군지 이 직선을 만들어낸 사람이. 그래서 위에 있는 포물선의 직선보다도 포물선의 그래프보다도 이와 같이 S분의 1, V분의 1 이것을 갖다가 X와 Y의 그래프로 나타나게 되면 아주 쉽게 나타날 수가 있어요. 자, 아까 KM 값이 중요하다고 했죠. KM은 효소와 기질의 친화력을 나타낸다. 무슨 뜻이에요? 효소와 기질이 서로 얼마나 빨리 달라붙고 잘 떨어지지 않느냐. 이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KM 값이 크다. KM 값이 작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여러분이 잘 알고 계셔야 되는데 자, 지금 그리는 그림은 효소와 기질이 서로 달라붙어서 얼마나 서로 빨리빨리 달라붙어서 프로덕트를 빨리빨리 내고 얼마나 그러니까 얘네들 이렇게 달라붙어서 이렇게 떨어지지 않느냐 그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친화력 이렇게 기질이 서로 어떻게 다다다닥 달라붙느냐 자 이것을 나타내는 것이에요. KM 값은 그래서 자 KM 값이 크다 그러면 친화력이 크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KM 값과 친화력은 반대다. KM 값이 크다 그럼 친화력이 낮다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꼭 중요하십니다.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 이렇게 S와 V의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 이같이 처음에 증가되다가 나중에는 감소됩니다. 속도가 떨어지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 직선에 해당되는 1차 반응에서 2분의 Vmax에 해당되는 것이 Km 밸류다. Km은 반응 속도가 Vmax 2분의 1에 해당되는 기질의 농도이고 이것을 미카엘리스 상수라고 얘기를 한다. 미카엘리스의 등식은 저와 같은데 저와 같은 등식을 쓰자니 너무 어려워서 이것을 갖다가 직선화를 시키기 위해서 바꿔보니 V분의 1로 나타나게 되고 하나는 S분의 1로 나타나게 되면 이와 같이 Vmax와 KM 값을 모두 다 구할 수가 있게 돼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무래도 중요한 것은 KM 밸류인데 KM은 효소와 기질의 친화력을 나타낸다. 그리고 KM 밸류가 크다. 그런 것은 친화력이 작다. 라는 것을 의미한다. 꼭 외워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문제가 뭐 어디서 이렇게 잘 나온다라고 얘기하기는 객관식으로 내기는 굉장히 힘들어요. 예.
네,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조금 그 설명의 속도가 빠르고 또 어렵고 난이도가 좀 있을 겁니다. 그래도 좀 궁금하시면 더 한번 보시고 아니면은 여러분이 인터넷을 찾아보시면 미카엘스 멘텐식에 대해서 자세히 나온 것이 있을 겁니다. 맨 끝에 얘기했지만 미카엘스 멘텐식을 이용을 뭐 유도를 하여라 뭐 하라 이런 류의 그 문제를 내기는 힘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게 그 KM 밸류가 무엇이고 뭐 이제 그런 식의 어떤 이해만을 일단은 좀 구하는 그러한 단계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효소의 이름을 짓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효소의 이름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반적인 원칙 이것만 일단 보십시오. 어미 맨 끝에는 ASE가 붙어요. 어, 그리고 뭐 복합 효소제 그러니까 이제 어떠한 그 컴플렉스가 있어 갖고 얘가 어떠한 자극을 받아야지만 활성이 돼서 무슨 시스템이 되고 이랬을 때는 이러한 ASE 시스템이라고 표시를 합니다. 이 촉매 반응에 따라서 분류하고 명명하고 반응의 형식에 따라서 더더욱 세밀하게 분류하게 되는데 뭐 추장명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의 별명처럼 얘기하는 그 별명을 갖다가 추장명이라고 얘기를 해요. 별명 뭐 개똥아 소똥아 뭐 이제 그런 거 그런 별명을 갖다가 추장명이라고 얘기하고 가장 보편적인 효소명입니다. 대부분 상용명으로 그대로 약간 수식되어집니다. 뭐 개통명, 분류번호가 있는데 이것이 뭐 각각에 대해서 이렇게 추장명이 무엇이고 개통명이 무엇이고 그런 거 필요 없고 그냥 예선 참조를 하시라는 얘기고 자 여기에 보시기에는 추장명은 포스포릴라제라고 하는 것인데 포스포릴라제입니다. 그러니까 ASE가 붙었죠. 그리고 앞에 어떤 이름이 붙어 있는데 사실은 이것은 일련 번호는 EC2411이라고 해서 효소를 분류하는 효소를 몇 개로 분류하게 되는데 그 첫 번째 분류고 그다음에 두 번째 분류 그다음에 세 번째 분류 네 번째 분류로 해갖고 각각의 그 분류 방식에 따라서 이 효소 번호만 번호 코드만 보면 어, 이러한 분류의 양식을 아는 사람들은 이게 무슨 역할을 하고 있는 효소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끔 약속을 한 것이 분류 번호에 따른 고유의 번호를 부여하는 그런 엔자임 코드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건 알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추장명만 알면 돼요. 추장명만. 그럼 추장명을 알고서 어떻게 하느냐? ASE가 붙잖아요. 그러면 쉬운 방법은 앞에 있는 것을 공격 기질로 삼는 거예요. 거의 기질의 이름이 앞에 있어요. 그러면은 봅시다. 아밀라제. 그렇게 되면 ASE가 붙었죠. 아밀 그러면 무엇이냐면은 이게 아밀로즈와 아밀로펙틴 이게 뭐죠? 이게 뭐예요? 전분이잖아요, 전분. 어, 그러면 이 아밀라제는 결국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전분 가수분해 효소예요.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프로테아제. ASE가 붙었고 앞에 있는 것이 기질이라고 그런다 그러면 무슨 이름하고 비슷해요? 프로테인하고 비슷하죠. 그러니까 이것은 단백질 가수분해 요소. 이렇게 불리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는 추장명만 일단 알면 되고요. 얘네들은 추장명 외에도 이렇게 코드로 불리우고 있구나. 이 정도로 그냥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효소의 특이성, 효소의 일반적인 특성, 효소의 명명법, 그 다음에 아까 요 전에 이제 반응 썼던 미카엘리스 멘텐식에 대한 이야기 동영상을 봤었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수고하셨습니다.